김미연은 딸 수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부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어요. 수진이는 대학 졸업 후 회사에 다니면서도 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엄마, 나 중요한 얘기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미연은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왔어요. 딸의 얼굴이 유독 밝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요. 수진이는 소파에 앉으며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미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수진이는 26살이었고 요즘 세상에는 이른 나이는 아니었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아직 어린 것만 같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네.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었어? 벌써 1년 넘게 만났거든요. 회사 선배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줘요. 수진이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연은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키운 딸이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만나봐야겠다. 언제 데려올 거야? 사실 그것보다 먼저 상견례를 하면 어떨까 해서요. 상대방 부모님도 저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상견례라는 말에 미연은 약간 긴장했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면서 이런 자리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딸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니까 잘 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상대방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야? 아버님은 로펌에서 일하시고 어머님은 전업주부세요. 정말 품이 있으신 분들이래요. 우리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수진이는 휴대폰을 꺼내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단정하고 온화한 인상의 젊은 남자였어요. 미연은 사진 속 남자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언제 만날 예정이야? 다음 주 토요일 어떠세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으로 정했어요. 조용하고 격식 있는 곳이라서요. 미연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일정은 없었어요. 딸의 상견례라니 생각만 해도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습니다. 알겠어. 엄마가 준비할 건 뭐가 있을까? 그냥 편하게 오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요. 수진이는 미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연은 딸의 품에서 행복을 느꼈어요. 이제 딸도 자신만의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옷장을 뒤지며 상견례에 입고 갈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단정하면서도 품이 있는 옷을 찾았어요. 결국 연한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정장을 선택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맞춰보며 미연은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었어요. 딸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미연은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어요. 거울을 보며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가요. 수진이가 미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딸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니까 실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렀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의 식당이었어요. 미연은 수진이와 함께 예약된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와, 정말 멋진 곳이네.
방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고 큰 창으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보였어요. 미연은 자리에 앉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상대방 가족은 언제 오시지? 곧 오실 거예요. 아, 저기 민수 씨가 오네요. 수진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젊은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단정해 보였어요. 미연은 일어나 인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머님이시죠? 이민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소에 수진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미연은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오시나요? 지금 주차하고 계실 거예요. 곧 오실 거예요. 민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룸문이 열렸습니다. 우아한 모습의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그 순간 미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온 여성은 박진숙이었습니다. 20살 더 나이를 먹었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미연을 괴롭혔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미연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피가 빠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박진숙도 미연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이 약간 커졌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민수 어머니 박진숙입니다. 박진숙은 태연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미연은 박진숙의 눈빛에서 순간적인 당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요. 혹시 같은 동네에 사신 적 있나요? 박진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미연은 입을 열어야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김미연입니다. 겨우 이름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미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이와 민수는 두 어머니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들이 아는 사이신가요?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얼굴이 낯익긴 한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박진숙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박진숙이 자신을 완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미연은 자리에 앉으며 손을 무릎 위에 꽉 쥐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복도에서 밀치던 일, 급식실에서 김밥을 던지던 일,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 얘기부터 해볼까요? 박진숙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미연은 물잔을 들려고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포기했습니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렸어요. 딸의 행복한 상견례가 이런 악몽으로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연은 테이블에 차례로 나오는 음식들을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평소라면 맛있어 보였을 전복죽과 나물들이 모래같이 느껴졌어요. 박진숙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수진이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느 대학 나왔어요? 이화여대 경영학과 나왔어요. 아, 좋은 학교 나왔네요. 그럼 지금은 어디서 일하고 있나요? 박진숙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미연에게는 신문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박진숙은 이런 식으로 미연을 몰아세웠거든요. 겉으로는 친근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투였어요. 중견 기업 마케팅 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대기업은 아니구나. 요즘 취업이 어려워서 그런가 봐요. 박진숙의 말에는 미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미연은 딸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력 있는 회사예요. 수진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민수가 수진이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미연은 민수의 따뜻한 마음씨에 조금 안심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수진이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박진숙이 시선을 미연에게 돌렸습니다. 미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을 말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수진이가 어릴 때요. 미연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그렇군요.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박진숙의 말에는 동정보다는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자신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수진이가 예의상 물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예요. 남편이 로펌 부회장이라 집안일에만 전념하고 있어요. 민수 아버님이 워낙 바쁘시거든요. 박진숙은 남편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연은 그 말을 들으며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박진숙은 항상 자신의 가정 환경을 자랑하며 다른 아이들을 깎아내렸거든요. 그런데 미연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박진숙이 다시 미연에게 질문했습니다. 미연은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자영업이시구나. 요즘 카페 장사가 쉽지 않다던데 괜찮으세요? 박진숙의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무시하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미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럭저럭 해나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혼자 아이 키우시면서 사업까지 하시려면 힘드셨을 텐데 수진이 교육은 어떻게 시키셨어요?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박진숙의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연은 과거의 기억이 겹쳐지는 것을 느꼈어요. 고등학교 때도 박진숙은 이런 식으로 미연의 가정 환경을 놀리곤 했거든요. 엄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수진이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민수가 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야, 궁금해서 그래. 요즘 애들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특히 딸 하나 제대로 시집 보내려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미연은 숟가락을 들려다가 그만 놓쳤습니다. 금속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모든 시선이 미연에게 쏠렸습니다.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져서요. 미연은 얼굴이 빨개지며 사과했습니다. 박진숙은 미연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박진숙이 거짓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 순간 미연은 고등학교 시절 박진숙이 자신을 괴롭힌 후에 보였던 똑같은 표정을 기억해냈어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비웃고 있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미연은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숙은 계속해서 수진이의 집안과 배경에 대해 은근히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어요. 수진이는 점점 위축되어 갔고 민수는 어머니의 행동을 말리려고 애썼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박진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미연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수진이, 민수를 잘 부탁해요. 우리 아들이 워낙 순해서 걱정이에요. 박진숙의 마지막 말에는 수진이가 민수를 이용할지도 모른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식당을 나서며 미연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박진숙 앞에서는 여전히 무력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는 계속 말이 없었습니다.
미연은 딸의 표정을 힐끔힐끔 살펴봤어요. 수진이의 얼굴에는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민수 어머니가 좀 차갑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박진숙의 정체를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라 서로 어색했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미연은 애매하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박진숙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집안 얘기만 하셨을까요? 아빠가 안 계신다고 하니까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수진이의 말에 미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도 박진숙의 태도를 느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민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어머니는 왜 그러실까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미연은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운전 중이라 그럴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한 후 수진이는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연은 거실에 혼자 앉아 오늘 일을 되돌아봤어요. 박진숙을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민수 씨가 어머니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예민하셨다고 해요. 미연은 문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이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어머니가 박진숙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박진숙이 미연의 가방을 빼앗아 내용물을 바닥에 쏟았던 일,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흔들었던 일, 급식실에서 가난뱅이는 밥도 제대로 못 먹나 보네라고 비웃었던 일들이 생생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미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고등학교 시절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박진숙에게 당했던 일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늘도 진숙이가 내 책을 숨겼다.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더 심해질까봐 무서워서 못하겠다. 급식 시간에 또 놀렸다. 반찬이 별로라고 집이 가난해서 그런 거냐고 물었다. 너무 창피해서 밥을 못 먹었다. 체육 시간에 일부러 공을 내 얼굴에 던졌다. 실수인 척했지만 분명히 일부러였다. 미연은 다이어리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상자에는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담 선생님께 제출했던 진술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도 있었어요. 박진숙과 무리들에게 맞아서 멍이 들었을 때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미연은 이 모든 증거들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밤새 고민한 흔적이 얼굴에 역력했어요. 엄마, 어제 상견례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미연은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왜 그런 걸 물어? 민수 씨 어머니가 우리를 좋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요. 특히 엄마한테 좀 차갑게 대하시지 않았어요? 수진이의 말에 미연은 더욱 고민이 됐습니다. 딸도 박진숙의 태도를 느꼈던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 처음에는 경계하시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미연은 또다시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박진숙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민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결혼하면 시어머니와 자주 만나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수진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미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행복한 결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박진숙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충돌했어요. 수진아, 혹시 엄마가 결혼을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설마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민수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수진이가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래. 미연은 결국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숙이 수진이를 괴롭히도록 두지는 않겠다고요. 자신이 당했던 일을 딸이 당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민수 씨 아버지도 오신대요. 수진이의 말에 미연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박진숙을 또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미연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두 번째 상견례 약속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박진숙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 문을 정리하며 미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박진숙과 제대로 맞서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연은 서랍에서 고등학교 시절 자료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진술서,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그리고 당시 찍었던 사진들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휴대폰을 들고 박진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만나고 싶습니다. 상견례 전에 둘이서 먼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장소는 강남역 근처 카페로 하죠. 1시간 후 박진숙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장소 알려주세요. 미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박진숙과 단둘이 만나게 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미연은 평소보다 일찍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서 샤워를 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고등학생이 아니야. 당당하게 맞서자.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을 때 박진숙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오랜만이네요, 미연 씨. 박진숙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진숙 씨도요. 미연은 차분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떨리지 않았어요. 무슨 급한 얘기가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요.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 기억하죠? 미연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진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고등학교 때 일 말이에요. 3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거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박진숙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옛날 일을 지금 와서 왜 들춰내요? 다 지나간 일 아닌가요? 지나간 일이라고요? 저한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에요. 미연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의 모든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박진숙이 파일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당시 상담 선생님께 제출했던 진술서예요. 진숙 씨가 저에게 한 일들이 날짜별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미연이 진술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박진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이건 병원 진단서예요. 진숙 씨와 친구들이 저를 때려서 병원에 갔을 때 받은 거예요. 멍 자국 사진도 있고요. 미연은 차근차근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박진숙은 점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제 와서 이런 걸 들고 나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박진숙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간단해요. 우리 수진이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처럼 괴롭히려고 하지도 말고요. 뭘 괴롭혔다는 거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궁금한 것만 물어봤는데 박진숙이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박진숙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을 깎아내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 다 알아요. 수진이도 느꼈거든요.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없었다면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죠. 미연은 자료들을 다시 파일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수진이를 괴롭히거나 결혼을 방해하려고 한다면 이 자료들이 어떻게 쓰일지 아시겠죠? 박진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협박하는 건 아니죠?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제 딸을 지킬 힘이 있어요. 미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진숙은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진숙 씨 남편분이 로펌 부회장이시라고 했죠? 그런 분이 부인의 과거 폭력 전력이 알려지면 어떨까요? 요즘은 학교 폭력에 대해 사회적 시선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잖아요. 박진숙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시비를 건 거네요? 시비가 아니라 방어예요. 제가 당한 일을 제 딸이 당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미연은 일어서며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상견례에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진이를 존중해 주시고요. 잠깐요, 미연 씨. 박진숙이 미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미연은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연은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분노를 드디어 표출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박진숙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딸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연의 카페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수진이는 그날 이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미연은 매일 아침 딸의 방 앞을 지나가며 가슴이 아팠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는 딸을 보며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한 건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숙이 수진이를 괴롭힐 가능성을 생각하면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토요일 아침 수진이가 처음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부순 눈으로 부엌에 나타난 딸을 보며 미연은 가슴이 저려왔어요. 평소의 밝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는 수진이의 뒷모습이 왠지 작아 보였어요. 미연은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수진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연도 조심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어요. 둘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아침부터 제잘제잘 이야기하던 딸이었는데 이렇게 조용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창밖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할머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연과 수진이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벨소리가 몇 번이나 울린 후에야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고 결국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수진이가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미연은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어요. 혹시 자신 때문에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수진이가 나간 후 미연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카페 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나갈 때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미연은 딸의 얼굴에서 뭔가 결심을 굳힌 듯한 기색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미연 앞에 앉더니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셨어요. 그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수진이의 말에 미연은 안도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딸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딸의 행복을 가로막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수도 상황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약속했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의 아버지 정호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박진숙의 과거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며 미연에게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호와의 만남에서 미연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진숙이 고등학교 시절의 일을 정호에게 모두 털어놨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미연에게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연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온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어요. 더욱이 박진숙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고 수진이와 민수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둘의 사랑은 이런 어려움으로 꺾일 만큼 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미연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처음에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는 걸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미연은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옳은 일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딸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몇 달 후 수진이와 민수는 다시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박진숙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수진이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박진숙은 결국 미연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딸처럼 아끼겠다고 약속했어요. 미연은 박진숙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과거를 놓아주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결혼식 날 미연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어요. 박진숙도 진심으로 수진이를 축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미연은 혼자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2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된 수진이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박진숙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진이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미연은 자신의 카페에서 평온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가끔 수진이가 남편과 함께 카페에 들르면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딸이 진정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오후 또 다른 젊은 커플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미연은 그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